근데 제가 그 모든 학생에게 항상 일률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10년 후에 너에게 미안할 짓을 오늘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트 잉글리시 난주쌤입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카트 잉글리시 시리즈 두 번째 책 카트 잉글리시 구조론 기본수가 출간했습니다. 책 내용은 이래요. 이런 게 출간했어요. 예쁘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셀프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카트 잉글리시 구조론 기본수를 집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카트 잉글리시 구조론 기본수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된 목차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 요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카트 잉글리시 구조론 기본수를 가지고 어떻게 성인 비즈니스 영어 필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은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이렇게 셀프 인터뷰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카트 잉글리시 구조론 기본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카트 잉글리시 구조론 기본수를 집필한 목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카트 잉글리시 구조론 기본수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요. 이 앞에 키워드가 있어요. 이 앞에 써있는 키워드. 이 키워드를 같이 저랑 함께 읽어볼게요. 자유자재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수로 성인용 실전 비즈니스 영어 작문 5, 해외 유학을 가본 경험이 없어도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단기간 내에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은 바로 이 하트앵글리시 구조론 기본수를 구매해서 공부하면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카트앵글리시 구조론 기본수 집필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평균 소득은 전체 총합을 n분의 1을 한 거고요. 중위 소득은 가장 많은 가운데 값을 셀렉트한 겁니다. 대한민국 2020년도 현재 남자 평균 소득이 297만 원, 약 300만 원이고요. 중위 소득은 17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접할 때마다 그 상대적인 박탈감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평균이 300만 원인데 난 200대 초반밖에 받지 않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이 170만 원대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뭐 20대, 30대, 40대 정도의 타겟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대 분도 제 책을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50대 분이면 환영합니다. 근데 보통 20대, 30대, 40대 분이겠죠. 여러분이 현재 월급이 평균적으로 월 300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월 300 이상인 분들도 있겠고 현재 월 300인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 월 300을 설정했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불안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제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이야기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희 세대와 즉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생들, 이건 X세대입니다. X세대와 여러분 바로 밀레니얼 세대, 그죠? 밀레니얼 세대의 그 이후의 세대의 삶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세대는요, 1970년대생부터 80년대 초반생은 굉장히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린 세대예요. 우리 때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우리 때 배낭여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때 어학연수가 유행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때 유학이 넘쳐났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우리 때 부모님이 돈을 잘 벌었어요. 물론 우리 때 IMF가 있었죠. 근데 IMF를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어학연수는 당연히 하고 유학도 당연히 하고 진짜 배낭여행을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코스 중에 하나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우리 세대의 부모님이 저희를 이렇게 키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님 세대가 됐죠. 근데 우리는요, 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를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단지, 뭐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노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의 경제는 가면 갈수록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970년대생부터 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저희 같은 사람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죠. 그 이유가 바로 세계화이기 때문에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피부로는
느끼지만 정확하게 세계화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요, 밀레니얼 세대, 1990년대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밀레니얼 세대 포함한 그들은요, 완전하게 세계화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세계화에 노출됐기 때문에 어때요? 영어를 바라보는 기준이 저희 세대하고도 완전히 다르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현재 지금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컴피티션 프로그램 보면은 그 친구들 영어 하는 거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이미 기준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 부모님 세대가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 바로 밀레니얼 세대 그 이유가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세상인 거죠. 그거를 저희 세대도 따라잡지 못하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고통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20대, 30대, 그리고 10대 분들, 10대 분들도 제 영상을 시청하려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왜 수가 없냐면은, 대한민국 영어 교육은 거의 제가 이제 뭐 성인이가 한 20년 동안, 20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중반, 한 2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즉, 세계화가 이렇게 넘쳐 흘러서 밀레니얼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교육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세대, 즉 X세대들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당연히 그 X세대의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싶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경제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을 보낼 수가 없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말을 공감할 수 있어요. 유학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비용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죠. 최소 1억입니다. 최소 1억. 여러분이 만약에 석사하고 박사를 생각하시면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한 2억 이상이 들겠죠. 근데 2020년 2억을 투자해서 내가 뭐가 학위를 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것도 변한 세상이에요. 학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을 변하고 있죠. 그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테인글리시 구조론 기본수를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이번에 책 굉장히 제가 가격 책정을 굉장히 저렴하게 했는데요. 책값도 15,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싼 책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용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저의 세대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저의 이제 next generation, 제 조카들을 훨씬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세계화로 인해서 영어의 수준의 어떤 질적 차이는 완전하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습니까? 영어 교육만 한정해서 얘기할게요. 여전히 수익을 창출하는데 make a profit. 뭔가 거시적인 관점으로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현재 20대, 30대를 어떻게 끌고 가서 눈높이를 높여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제도권 안에서 돈을 내가 어떻게 수익을 올릴까? 이 문제에 훨씬 더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영어 교육기관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다수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굉장히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신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본인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 카텐거시 구조론 기본수를 집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 관련된 목차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카텐거시 구조론 기본수에 대한 이제 목차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좀 이제 크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통론을 집필을 했었을 때 이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게 A4 사이즈예요. 그리고 페이지도 400페이지가 넘었기 때문에 정말 들고 다니는 사람도 무거웠고 이 책을 지금까지 제가 항상 늘 죄송한 마음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구조론 기본수는 굉장히 책이 작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페이지도 한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여러분이
평소에 항상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볼 때도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목차랑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목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구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된 구조는 전부 다 이제 제 필체예요. 제 필체. 여러분이 혹시 그 딴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딴다? 저 이제 대학교 시절 때 이제 음악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음악을 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음악을 딴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곡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곡을 카피하기 위해서 악보를 따는데 보컬 같은 경우는 멜로디 라인을 따는 거고 그리고 악기 라인은 그 음을 따는 거겠죠. 스피커 곡에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만을 듣고서는 뭔가를 딴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이제 생각을 영어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만큼의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저 역시 수많은 다른 훌륭한 영어 지문을 보면서 그를 따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구조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뭐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하지만 유학생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고급스러운 영어 구조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액션 버브와 제가 지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기 저 인트란식 버브에서 이건 자동사인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액션 벌브와 자동사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왜냐면 액션 벌브가 중요하다, 자동사가 중요하다 강조하는 교육기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필드에서 내 생각을 로지컬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액션 벌브가 필수고요. 글의 좀 다양성 그리고 그걸 훨씬 더 멋스럽게 쓰기 위해서는 자동사의 쓰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그 두 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시면요. 이제 책 내용을 보면 책이 예쁘게 잘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액션 버브를 소개합니다. 액션 버브. 이 액션 벌브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필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동사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프레이즈 벌브, 그러니까 구동사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액션 벌브를 통해서 오역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액션 벌브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액션 벌브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이 동사를 활용을 해서 바로 이거죠. 제가 목차에 소개했던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제 필체를 따가는 겁니다. 그 제 필체는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한 이 관련된 구조를 다 스스로 훈련을 해서 체득을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 키워드 있잖아요. 해외 유학을 가본 경험이 없어도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단기간 내에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이 책을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를 한번 믿고 공부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그 목차와 관련된 내용 소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카텐글리시 구조론 기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목차에서 봤잖아요. 이 책은요, 문법책이라기보다는 구조를 소개한 책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비즈니스 잉글리시 익스프레션의 탈피죠. 기본적인 비즈니스 잉글리시 익스프레션은 구조를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단어 외에는 다른 식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카테 잉글리시 구조론 기본수를 공부해서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여러분의 단어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구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이루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make your own word, make your own sentence가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그냥 표현 몇 개 외운 걸로는 여러분이 절대로 뭐 하지 못해요. 수익을 창출하기도 어렵고요. 상대방이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논리적인 과정을 제대로 소개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합니까?
구조입니다. 구조. 그 구조가 매일 똑같은 구조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비즈니스 잉글리시 익스프레션 외운 게 그게 딱 그 구조와 단어가 더해진 거잖아요. 구조와 단어가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조를 따로 딸 수가 없겠죠. 그럼 맨날 똑같은 표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도 지겹고 글을 읽는 사람도 지겹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트잉글리시 구조론 기본수를 구입해서 여기에 수록된 다양한 구조를 여러분과 획득화한다라면 제가 장담하지만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필드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조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셀프 인터뷰 카트잉글리시 구조론 기본수 마치도록 할 건데요. 아, 그래요. 제가 약 7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한국에 들어온 지가. 7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비즈니스 필드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정말 저도 밤잠을 설치면서 학생의 그 감정에 공감하면서 같이 달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합격을 한 사람도 꽤 많고요. 네, 합격이라는 뜻이 아니고 꿈을 이룬 사람도 꽤 많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든 학생에게 항상 일률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10년 후에 너에게 미안할 짓을 오늘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멋있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음과 양의 조화가 있어야겠죠. 저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고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시청하는 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늘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주위에 한 명쯤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지만 네가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참 출간을 하는 게가 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출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책으로 만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트로에 적었던 내용 읽으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2020년 8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의 경제가 흔들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의 장마로 대한민국은 가라앉고 있다. 흔들린 경제와 침수된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질 다음 세대의 침수된 마음을 복귀할 수 있을까? 기성대 세대에게 남겨진 소임이라 믿는다. 내게 남겨진 소임은 99%의 부류가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는 행위다. 내가 설파하는 모든 교육이 현재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머지않는 미래에 필요한 교육이라 확신한다. 누군가는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묵묵히 다른 길을 걷고 준비해야 한다. 다른 길을 걷는 무모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한다. 네, 여기서 파트잉글리시 구조론 기본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